네, 룩 아워 티로 향기로운 또 오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프로님, 혹시 차 좋아하세요? 그 마시는 차요, 타는 차요? 마시는 거 마시는 거. 마시는 차요? 네. 아니요, 잘 안 마십니다. 네, 저는 네 차 잘 안 마셔요? 술을 마셔야죠. 네, 술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요. 술은 또 어떤 술 좋아하세요?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알코올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독한 술이든 약한 술이든 일단 마시면 된다. 네,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먹는 것도 그냥 대충 먹어도 되겠네요, 그죠? 들어가면 다 비슷한데. 벌써 생각은 말문이 못 해- 막힙니까? 네,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그럴 듯합니다. 먹는 네. 것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까? 네, 근데 육식을 먹어야 됩니다. 네, 육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프로님, 강 작가님의 육식 생활을 한번 꽃 피워주신 분이 있죠. 꽃등심을 사주셨다는 우리 로즈워터 장인의 주인공 바로 로즈박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기 그때 몇 인분이라고 하셨죠? 한 마리 패키지. 한 마리 한우 패키지입니다. 한 마리 패키지인데요. 네, 아마 600g 이상, 800g 뭐 아마 좀 넘었던 좀 것 넘었을 같아요.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고기를 꽤 많이 드셨던 우리 강황국 작가님 아직까지 자산 중에 얼마를 박근영 부장님께 맡겼는지는 발표되지 않았고요. 아직은 관계 없죠? 아직은 관계 없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저녁 식사가 또 예정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몇 번을 먹어야 그 나오는 거예요, 60억을. 아니, 요거는 제가 살 겁니다. 네, 이번에 제가 네, 오늘은 네. 예, 국민 여보께서 사신다 해서 그렇습니까? 예, 네, 우리 국민여보 강황국 작가님 오늘도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림이 좀 그려졌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어제 사실 뭐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도 이제 급등을 했죠. 나스닥 경우는 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20포인트 정도 갭 상승하면서 네. 2,800 언저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2,680. 죄송합니다. 네, 2,680입니다. 죄송합니다. 2,800이라니요. 지금 우리 꿈의 숫자. 워너비였고요. 저도 2,800 네.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2,680포인트 언저리에서 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ADP 취업자 수가 예상치 하회를 했고요. 네. 임금 상승률 둔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적당하게 빠진 것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완화된 걸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은 그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 대한 증산 합의 때문에 유가 상승률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가 되는 기대감이 유입됐고요. 아침 시작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의 현물 매수로 출발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10시 10분경쯤에 국내에서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 너무 좋은데요? 예, 이게 뭐 정말 그렇게 될지는 뭐 단독 뉴스 보도라서 뭐 정말 이게 될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뭐 이 부분 때문에 분위기가 또 괜찮았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증시가 단오절로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70주년 기념일로 오늘 휴장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다소 이제 관망세로 조금 전환되는 분위기였는데 아침 뭐 부렴에는 대부분 다 특정 섹터 주도보다는 이제 대부분 섹터의 고른 강세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이제 뭐 이야기 드렸던 5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5.4% 국내에서 좀 올랐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게 13년 내에 최고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13년 내 최고치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지는데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장중에 시장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이유로 이야기되는 거고요. 이 영향 때문에 이제 국고채 금리가 중기물 중심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심리가 다소 조금 위축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늘렸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 반등에 대한 확신도 다소 없었던 분위기 때문에 현물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다소 좀 주춤했던 상황이었고요. 이 화학 업종 내에서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밸류 체인이 강세를 보인 것이 오전 중에 특징 지역이었고 이 반대급부로 친환경 상승에 대한 어떤 원자재 관련 비철 업종이 하락세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오로 접어들면서 이제 코스피와 이제 일부분에서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소 이제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힘이 더 받기에는 조금 어려웠고요. 예, 오늘 밤에 발표될 이제 미국 5월 고용 보고서 예상치는 32만 건 정도이고 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 대비 상승률 예상치가 5.2%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발표가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관망 심리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일부 축소하면서 이 점심시간 이후로는 계속 2,670포인트에서 네네네. 왔다 갔다 등락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뭐 6월 말 사우디 방문이 예상되면서 이제 유가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 뭐 9월에 추가 증산 가능성 이런 부분도 이야기되고 있고 사우디가 이제 미국이 원하는 예멘 반군 후티와의 휴전도 2개월 연장한 걸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만약에 사우디를 방문하는 것이 확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증산이 이제 조금만 증산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확약을 한 다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사우디의 추가 증산에 대한 확약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다는 점에서는 6월 말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 부분은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꽤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몇 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군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우디가 좀 의견을 움직였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굉장히 원했던 예멘 반군 후티와의 휴전도 2개월 연장한다 이렇게 사우디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가서 사우디를 이렇게 어쨌든 좀 잘 이렇게 구슬려서 원하는 쪽으로 이제 증산을 좀 해야만이 이 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긍정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도 이제 뭐 물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게 예. 만약에 기름값 안 내려가면 사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죠. 네, 그렇기도 하고 지난 3월에 이제 금수 조치도 미국에서 러시아 원유를 금수 조치를 했는데요. 입장을 완전히 바꿨죠. 러시아산 원유를 어떤 특정 가격 이하로 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갑자기 러시아산 원유를 산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인플레 관련된 이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사실 사이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미국과 사우디. 네. 그렇죠. 엄청 급하긴 급한 거 봅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가는 거 보면. 예. 사실 뭐 사우디로는 뭐 급할 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미국이 급한 급하죠. 거지. 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조금 이제 시간은 올 편이다라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다 다급해진 나머지 사우디에 좀 손을 내미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빈살만의 어떤 그 사우디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시쿠지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꺼내기가 조금 애매해지겠군요. 그러겠죠. 네. 뭐. 자, 그래서 이제 유가가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오히려 유가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좀 올랐습니까? 네, 올랐네요. 이제 사실 그 오펙 플러스의 50%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유가는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111달러까지 아마 장중에 빠졌다가 네. 종가 무렵에 뭐 110달러 중반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가 보여서 오펙 증산이 발표됐는데 왜 유가가 올랐을까라고 이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원유 재고량이 일단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유가를 좀 올린 이유가 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증산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증산량을 오펙 플러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나라에 골고루 이렇게 그 기존의 어떤 생산 비율만큼 분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증산량을 러시아도 배분을 했고 앙골라, 나이지리아 이런 모든 회원국에 골고루 기존 생산 비율만큼 분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이제 서방의 제재 때문에 산유량이 줄고 있고요. 나이지리아나 앙골라 등은 인플라 투자 미비 등 때문에 기존에 할당된 증산량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이제 골고루 분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IEA 데이터에 따르면은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외하고라도 오펙 플러스가 4월의 생산 목표보다 하루에 132만 배럴을 적게 생산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산할 능력이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정도밖에 없는데 이들 나라에 할당된 뭐 추가적인 증산량이 각각 하루에 사우디는 17만 배럴 그리고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5만 배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그냥 겉으로만 증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표를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증산과 관련된 그 앞쪽의 숫자가 이제 기존의 증산 관련된 부분이고요. 뒤쪽의 숫자가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증산에 대한 그 물량이거든요. 이 보면 이 앙골라도 지금 증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지리아도 증산에 들어가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증산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 나라 중에 실제로 증산 가능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다 한 2%씩 올렸네요. 대충 보니까.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나라 2% 올렸는데. 그렇죠. 예. 그럼 저게 근데 그러면은 쟤네들이 그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인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사우디는 10663만 생산할 수 있었는데 야 그럼 이제 200 더해도 돼 이런 건가요? 이게? 이게 최대 생산량은 아니고요.
있는데요. 이제 증산을 50% 정도 올리면서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증산했을 때는 증산이 가능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정도가 증산에 대한 몫을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사실 했잖아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증산량이 정말 50%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증산에 대한 할당을 국가마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비율로 배분을 해버렸어요. 근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지리아나 앙골라 이런 쪽은 지금도 현재 기존에 주어진 양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증산에 대한 목표를 조금 더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제재 때문에 증산을 못 하고 있는데 이쪽도 증산을 비분을 줬으니까 전체적으로 50% 증산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좀 낮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오히려 이렇게 배분에 대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유가가 오히려 튀어오른 어떤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아무래도 생산을 적게 하면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될 거고 그럼 자기네들이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만약에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또 수요가 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원유 생산의 국가들은 또 이제 많이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해서 꼭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정한 고유가가 이제 형성되는 게 좋은데 유가 부분이 너무 많이 형성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요가 또 이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고유가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 네. 또 다른 대체 에너지 쪽으로 전체적인 판세가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된 맞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뭐 이권이라든지 아니면 헤게모니 같은 걸 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 너무 높은 고유가도 사실 부담스러울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되게 복잡하네요, 진짜. 네. 아 네, 그렇습니까? 눈치 게임이네, 눈치 게임. 네. 아 우리 강 작가님, 아 좋은 지적, 눈치 게임이다. 눈치 게임. 아 이 오일 시장은 눈치 게임이다. 눈치 게임이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한번 좀 살펴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테마별로, 섹터별로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오전에 약간 질문이 나왔던 것 때문에 뭐 심텍 등 기판 업종과 그다음에 루트로닉 뭐 질문이 아침에 잠깐 있었잖아요. 최근에. 아, 루트로닉 어젠가 네. 많이 빠졌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예. 기판도 오늘 아침에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이틀 연속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질문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루트로닉은 간단한 또 우리 네. 박 부장님 이제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뭐죠? 그 또 미용, 피부 미용. 또 직접 해보신 거군요. 네. 리쥬란이었나요, 그게? 아니요 슈링크 유니버스. 아, 슈링크. 아, 자꾸 들어도 까먹습니다. 네. 슈링크. 네. 뭐 그런데 이제 일단 루트로닉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체크를 해보니까 5월 21일에서 31일까지 수출 데이터 쪽에서 좀 숫자가 좀 불어졌다. 뭐 이런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루트로닉은 그렇습니다. 심텍 등의 기판 업종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오전에도 어떤 분들이 이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 네. 반도체 관련 투자도 하향 조정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기판 업종에 대한 톤다운 리포트가 이제 31일 날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FCBGA 공급 부족이 개선되면서 일본의 FCBGA 업체 이비덴과 그다음에 신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의 실적 하락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일본 업체들이 또 급락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국내 패키지 기판 업체들도 주가 이제 같이 급락을 한 그런 사태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건 스탠리가 이 FCBGA 관련된 공급 부족 개선 그리고 PC 출하량 감소 때문에 일본 업체들의 ROE가 굉장히 뭐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리포트를 썼고요. PC 출하량 감소 때문에 2024년도까지 패키지 기판의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권사 연구원들은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 반도체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 면적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FCBGA도 반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고사양화되면 이게 층수를 더 쌓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면적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제 캐파를 사실 뭐 늘리고 이렇게 많이 공정을 캐파를 늘리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캐파가 그만큼 그 수량이 많이 늘지 못하는 것은 다층화에 대한 부분과 대면적화가 되기 때문에 이 캐파를 늘리는 만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캐파 증가되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캐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많은 업체들이 지금 증설을 결정하고 계속적으로 공시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 반박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소화가 될 것인가는 시장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숫자가 사실 증명해야 될 뭐 시기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이 조금 무너져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숫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생각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풍력이라든지 특히 태양광 쪽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방 토지에 이 풍력과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비용을 상당히 줄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것 그 같은데요. 연방 소유의 토지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책은 연방 토지 시설에 대한 임대료율이라든지 이 요금이 이제 투자를 유치하기에 너무 좀 높다는 인식 때문에 결국은 이 태양열이나 풍력 프로젝트의 임대료 그리고 수수료가 약 50% 정도 뭐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야기가 또 나온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 미국 쪽에서 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관련된 강제 노동 방지법을 시행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제품에 대해서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이야기됐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면화의 주요 생산지이고 그다음에 폴리실리콘의 전 세계 공급량 중에 절반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뭐 OCI나 하나솔루션, SDN 이런 종목들도 오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위구르 쪽이 워낙 이제 그 폴리실리콘이나 이 태양광 쪽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 거를 막는다는 것은 물론 이제 인권 문제를 이제 거론하긴 합니다만 결국 중국의 태양광을 조금 뭐 잡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좀 더 빛을 보고 있고. 그렇죠. 이게 결국 네.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글로벌리 중국이 이제 태양광의 가장 큰 이제 하나의 나라이죠. 가장 크게 하는 나라고 또 작년에 한 52기가와트 정도 했나요? 근데 이제 원래 올해 예상됐던 부분들이 이제 한 80기가와트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이 중국 쪽에 121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량이 내려오고 있고 이 기존의 센티보다 훨씬 더 많은 설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모멘텀은 좀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어떻습니까? 네,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5월 말쯤에 이제 지금 정부가 SK 하이닉스를 방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간담회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6월 말쯤에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5월에 이제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이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좀 이례적입니다. 보통 이러한 전략을 발표하면 한 3, 4년 정도를 기간을 두고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는데 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년 만에 또 다른 어떤 반도체 전략이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슈는 뭐 미국과 EU가든지 아마 일본 등이 최근에 이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에 굉장히 나서고 있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된다면 K 반도체 전략이 발표됐을 때 어떤 쪽이 좋을까라고 해보면 최근에 이제 KB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 아마 대형사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도 좋겠지만 결국은 그 하단의 중소형 장비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으니까요. 장비주 쪽을 좀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그 삼중고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에 불구하고 5월 말 발표된 디램 고정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쳐다보면 이 디램 회사들의 주가가 서버 디램 시장 규모라든지 그 CSP들의 이제 캐펙스 추이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인텔과 AMD 등의 신규 서버 CPU 프로모션이 서버용 DDR5 수요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3분기에 신규 아이폰용 그 모바일 디램과 네. 신규 CPU용 서버 DDR5 수요가 아마 매크로 불확실성을 좀 날려주면서 하반기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부분은 아마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7일부터 18일까지 네덜란드로 출장을 가는데 아마 뭐 글로벌 경영 현장을 이제 이렇게 재개하는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나간다고 하고요. 아마 유력하게 점쳐지는 출장지가 아마 장비 업체인 ASML이라고 전해지는데 이쪽은 뭐 돈 줘도 못 갖고 오는 장비니까 상당히 좀 주요하게 가는 것 같고요. 네. 또 독일 지멘스도 방문할 수 있다 이야기가 독일 들립니다. 지멘스 독일은 또 우리 강 작가님 전문입니다. 그건 좋긴 한데 지멘스가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인피니온이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네. M&A 장비? 등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뭔가 협력 관련된 의견을 좀 지멘스의 일부 할수 부분을 있지 뭐 않을까. M&A
진행한다 이런 거요. 네, 뭐 여러 가지 오. 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근데 사실 뭐 M&A 관련된 이슈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내부적으로 네. 진행되는 게 우리가 뭐 예상만 할 뿐인데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 삼성전자 측에서는 최근에 그 M&A 관련된 유의미한 M&A가 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했기 때문에 네. 뭐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언제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좀 반대쪽 쪽은 뭐 그런 M&A 이슈를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뭐 어쨌든 K 반도체 전략과 관련된 이슈가 6월에 진행되면서 이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은 이 반도체 전략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도 꽤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볼 네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지멘스가 워낙 뭐 정밀 기계나 이쪽으로 뭐 세계 탑 기업이다 보니까 의료기기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거기.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 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뭐 의료기기 분야나 뭐가 될지는 아직은 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튼 그런 곳을 이제 방문한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린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 유럽에서 M&A 했다는 소식은 많이 못 든 것 같아요. 한화가 독일에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 한화? 규세 같은 것도 있고 뭐 아. 자동차 뭐 부품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 뭐 여러 네네. 개 하고 있죠. 네. 근데 뭐 삼성의 M&A 이슈는 최근에 그래도 주가 부분을 움직이는 쪽은 오히려 이제 로봇 산업이라든지 AI 인공지능 네. 쪽이 좀 더 주가들을 움직이는 편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잼스입 같은 게 나오니까 이게 실제 이제 우리가 발매가 되면서 이제 실제 적용이 되잖아요, 실생활에.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파운드리 쪽이나 이쪽에 대한 뭐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만약에 뭔가 강화할 수 있는 M&A가 정말 나온다면은 시장의 트리거는 정말 될 수 있다 생각은 듭니다. 채팅창 보니까 독일은 냄비하고 칼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독일의 그 쌍둥이칼 henkel 아 그렇죠. 냄비어 칼도 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냄비도 그 뭐 있는데 예전에 그 냄비 피슬러. 피슬러 맞습니다. 피슬러.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건을 만드는 거는 진짜 굉장히 잘하고요. 서비스 마인드는 대신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게.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그렇죠. 예. 뒤는 알아서 해라. 네, 그렇죠. 철저한 공급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제 물건은 잘 만들고 그냥 가만히 마케팅 안 해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갑니다. 그게 좀 달라요. 재밌어요 그게. 그렇군요. 그 쌍둥이 칼 아주 유명했죠. 아 그럼요. 네.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잠깐 요리에 관심이 좀 있을 때 네. 쌍둥이 칼보다 한 단계 쌍둥이 칼이 이제 5스타가 제일 세잖아요. 네. 5스타보다 좀 더 레벨이 있는 그 컷코라고 또 미국 제품이 있습니다. 아 henkel 위에 컷코가 있군요. 제가 볼 때 네. 그 위인데 손잡이 네. 하얀 네. 손잡이에 이거 컷코 프로 세트 한번 하면 막 이렇게 막 그 양배추 같은 거 막 이렇게 쫙 날아다니거든요. 아 배추를 탁 하면 이게 툭 떨어집니까? 그 심지어는 제가 왜 샀냐면 가위가 있어요. 가위. 네. 가위로 10원짜리를 잘라. 네? 동전. 아니 그 귀한 돌을 왜 짜릅니까? 그 마케팅 하시는 분이 보여주시. 아 진짜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일인데 네. 그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냥 닭 같은 거 뼈는 그냥 막 다 자릅니다. 네.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요리 관심 있을 때. 또 배가 고파오네요. 네. 네. 이따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뭐 건설기계 이쪽으로도 움직임이 있었죠. 네, 뭐 언론에 따르면은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6일부터 8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부나 기업 등과 전후 재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에 재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뭐 EU 쪽도 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자금에 대한 집행의 대출 관련된 이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조금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좀 받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재건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뭐 7일 오전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면담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교육이나 뭐 투자, 뭐 개발 협력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양국이 이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이제 건설기계 쪽이죠. 그래서 뭐 해인,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현대 에버다임, 뭐 진성 TC 이런 종목들이 좋았고요. 재룡전기나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일부 전력 설비 관련주도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아침에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영화 쪽으로는 여전히 지금 계속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기대도 좀 크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라기 월드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뭐 이렇게 평점에 대한 이슈는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개봉 첫날 76만 명이 들어오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고 오프닝을 했는데요. 재미는 크게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약간 뭐 호불호가 있고 그런데 그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한 760만 명 이상 나오는데 이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의 오프닝 스코어보다 주라기 월드 오프닝 스코어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주라기는 제가 초등학생 때 있었던 그 영화 맞잖아요, 그죠? 몇 번째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여섯 번째. 여섯 번째요? 첫 번째가 93년도에 나왔고 지금 이제 초등학생 맞네, 네네. 거의 30년 남아 걸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93년에 처음 스피일버그 감독이 이제 만들었고 그 이후로 이제 뭐 감독도 좀 바뀌고 어쩌고 하면서 주라기
공원이 이제 1, 2, 3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라기 월드가 이제 1, 2, 3 이번에 이제 3거든요. 아, 공룡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룡 계속 나오는데 네네. 들리는 얘기는 이번에는 저 공룡 그러니까 주라기 월드가 아니고 메뚜기 월드라고 메뚜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대요. 아, 메뚜기요. 예. 예. 그래서 뭐 유재석 씨가 뭐 펀딩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성경에도 메뚜기가 뭐 전부 다 펼쳐가지고 뭐 다 네. 곡식을 먹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뭐 그런 영화. 일단 뭐 개봉 오프닝 스코어는 좋은데 네. 얼마나 뒷심받을지는 뭐 잘 모르겠는. 네,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큰 영화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줄줄이 있더라고요.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CGV 같은 경우는 이제 4천억 증자 때문에 다소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는 뭐 컨텐츠 중앙과 관련된 이슈이고요. 그다음에 뭐 개별 종목 중에 뉴라든지 덱스터, 바른손 이런 종목들이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근데 오늘 영화 관련주 중에 하나 튀어오른 게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그러니까 롯데쇼핑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롯데 쇼핑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롯데쇼핑 우리가 이제 유통 관련된 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롯데컬처웍스라는 게 시네마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롯데쇼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관 트래픽 회복이나 주식 가는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 영화관, 그러니까 롯데컬처웍스 관련된 뭐 BEP 전환에 성공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롯데쇼핑 내에 이제 롯데컬처웍스는 적자가 연간 작년에 1,560억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롯데쇼핑의 전체 연간 영업이익이 2,150억이니까 이 시네마 부분에서 엄청나게 적자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영화 사업도 이제 인력이나 점포 구조 조정이 굉장히 효율화 시키면서 네. 많이 이제 구조 조정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적 회복을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되면서 이게 BP 이상의 플러스 전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탑건 매버릭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6월 22일 날 개봉을 하는데 앞선 그 주말에 이 미국에서 주말 동안 400만 명 정도가 극장을 찾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오. 330만 명이 탑건 매버릭을 봤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대박이 난 거죠, 일단. 그게 이제 6월 22일 날 한국에서 이제 개봉을 하는데 해당 작품의 투자 배급이 이제 이쪽입니다. 롯데 관련된 이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회복의 기대감이 커진다는 거고요. 또 롯데쇼핑은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롭스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뭐 지하 상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롭스라는 그런 매장이 있잖아요. 뭐 비슷한 게 뭐 올리브영과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쪽에 철수든지 구조조정도 이루어졌고 슈퍼나 마트 등의 뭐 올해 구조조정에 의한 흑자 전환 가능성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롯데쇼핑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점이 두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롯데 쇼핑도 오늘 두각을 좀 나타냈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섹터들이 있었습니까? 네, 역시 뭐 항공이나 뭐 저가 항공사, 뭐 여행 면세점, 카지노 등인데 네. 아시다시피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 규제를 면제한다, 전면 면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 19 관련된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없을 것으로 알렸다 해서 좀 좋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저는 면세점이 좀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면세점. 예, 왜냐하면 이제 국제 여객선 관련된 부분도 이제 제한도 없앤다 그러고 예, 인천공항 항공 규제가 또 전면 해제가 되면 네. 아마 면세점 쪽의 부분들은 아마 공항 면세점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면세점이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비싼 임대료 때문에 적자폭이 네네. 엄청나게 컸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많이 이제 줄이기도 하고 깎아줬죠 또. 예, 그러기도 하고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버는 것에 대한 얼마 이렇게 주는 구조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자폭이 없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공항 면세점, 해외 항공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면세점 매출이 올라오면 아마 이익단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뭐 항공사라든지 여행, 면세점, 카지노 대부분 다 주가들이 좋았고요.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천공항 항공 규제 이거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받아왔어요. 네. 왜? 제가 사실 전 회사에서 관용 여권이 있었는데 그 아. 빨간 여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반납을 해가지고 이제 없어졌고 여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제 파란색이더라고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 전에 초록색 뭐 그랬는데. 네네. 그렇죠. 아, 이제 파란색이에요? 네네. 아, 나도 이제 아직은 초록색인데. 네, 좀 작아졌고 뭔가 좀 디지털하고 되게 이뻐 보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여도 코트라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 작가님이 거기 근데 이렇게 보여드는 왜 나오나요? 아, 제가 혹시 그렇게 얘기했나요? 네. 그렇게 말해도 저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에? 죄송합니다. 에? 이렇게 보여도 코트라 출신이에요. 코트라가 정식 명칭이 뭐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거기서 무려 몇 년을 일하셨죠? 12년 반이요. 네, 브레인입니다. 12년 반. 아, 네, 그냥 뭐 퀀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기보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네네. 예. 이게 지금 먹이는 건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똑똑한 얘기인데. 네. 우리 강원국 작가님 코트라에서 오래 일하셨고 그래서 관용 여권도 있으셨고 이제는 이제 민간인 여권으로 네, 노멀 여권이죠. 네. 네, 바꾸셨습니다. 자, 이제 그 여권으로 놀러 다니셔야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놀러 다닐 돈은 있습니까? 뭐 그 정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자, 국민여보 강환국 작가님의 여권 발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조선 쪽은 어떠세요? 조선. 네, 조선 쪽은 지금 뭐 한국 조선해양이 이제 전일 장마감 후에 이 자회사의 현대삼호중공업이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체결했던 뭐 LNGC 두 척 관련된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공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시 해제가 되면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이제 해지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다올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통상의 이제 그런 상황과 좀 다르게 이번 계약 취소는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통상 이제 불황기에는 계약 취소가 급하게 싸게 슬롯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이제 슬롯을 못 채우고 이제 비우고 지나가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불황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LNG선 발주 강세 때문에 오히려 다시 리세일이 굉장히 강하게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보는 거고요. 더구나 최근에 이제 그리스 TMS 카디프가 고가의 투기 발주까지 하는 등 신조 성과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더 비싼 성과의 계약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한 서너 달 사이에 신조 성과가 3% 높거나 아니면 마진이 3% 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개선된 물량으로 아마 대체하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리포트 영향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카타르 본 계약이 만약에 체결되면은 뭐 한국 빅3의 LNG선 백로그가 26년까지도 완판이고 향후에 이제 LNG선 신조 성과가 2000년대 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이 리포트가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신조 성과가 지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이 종목들 중에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MSCI 한국 지수 신규 편입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이제 배 한 척이 2억 5천만 불인가요, 이게? 뭐 그렇게 그 리포트에는 그렇게 더 있어서요. 네. 제가 하겠죠. 관련해서 좀 이렇게 서머리를 해봤는데 3천억. 3천억이네요. 네, 야. 맞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하겠죠, 뭐. 뭐 저는 배를 안 만들어봐서 네. 누군 만들어봤어? 나 종이배밖에 안 만들어봤어요. 아 근데 2026년까지 다 찾았다는 거네요, 그럼 한국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기존에 알기로는 국내 아마 조선사들이 1년에 인도할 수 있는 물량이 300척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년간의 수준은 일단 차 있다고 들었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근데 뭐 러시아 쪽에서 대금을 못 받았다. 카타르 관련된 계약이 최근에 신조 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옛날 가격으로 뭐 그쪽에서 요구해서 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좀 있어서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조선주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강 작가님께 대시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 남자 아니죠, 여자죠? 여성분들이죠, 당연히. 아싸, 오케이. 네. 근데 오세요. 아싸, 오케이라니. 아니, 그래도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요. 네. 일단 눈 2개, 코 하나, 입 에헤이, 하나. 이거 이거 중요하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강 작가님께 뭐 이성과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계속해서 또 다른 섹터, 또 오늘 어떤 섹터 좀 볼까요? 네, 뭐 CCTV하고 DVR 관련된 섹터가 오늘 뭐 희한하게 뛰었는데요. CCTV요? 네, 왜? 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차 내 범죄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열차 내에서 범죄 예방이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모든 객실에 그 CCTV를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열차 내. 예, 그래서 내년까지 322억 투입하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열차 3,531칸에 단계적으로 CCTV를 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따라서 뭐 코맥스나 콥콤, 그다음에 포커스, HNS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것이죠. 열차 내 이제 일단 달리게 되니까요. 특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 뭐 물론 이제 CCTV를 설치하는 게 좋냐 나쁘냐 얘기는 뭐 이제 차치하고라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가에 막 영향을 많이 미치면 큰 금액일까요? 그러니까 32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정도면 이제 주가가 움직일 정도로 큰 계약입니다. 그러게 별로 안 큰 것 같네요. 그렇죠. 뭐 느낌은 그렇게 뭐 커지는 않죠. 근데 예. 뭐 업체 자체가 좀 작으면 이제 이 정도에도 이제 많이 움직일 수는 있겠다. 뭐 워낙 이제 이게 갑자기 나온 뭐 새로운 어떤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주가 부분이 움직였는데요. 네. 이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322억이니까 사실은 뭐 폭발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건데 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우리가 CCTV를 달고 있고 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해상도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네. HD급으로 이제 다 달아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기존의 옛날 아파트들은 HD급이 아니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은 아마 HD급으로 바꿔야 돼서 뭐 그런 수요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데 또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닌가? 왜냐면 그 저장 용량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이번에 반도체 투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그건 아닌데.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뭐 사료, 비료 이 섹터는 계속해서 요즘 화제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오늘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뭐 오. 외신에 따르면은 러시아 국방차관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하는 곡물 화물선 안전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곡물이나 식량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좀 어려운데요. 이 터키 중재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산 곡물 2천만 톤이 곧 세계 시장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뭐 글로벌 식량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에너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와 관련된 로드맵이 유엔의 지원 아래 마련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유엔 이렇게 참여한 회의가 개최되면서 해당 지침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이다 되니까 이게 좀 더 이제 계속 이렇게 전쟁이 조금 이렇게 어떤 변곡점을 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이슈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마 푸틴 대통령이 터키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터키하고 이게 푸틴 대통령 되게 또 좀 친하잖아요. 비슷한 그쪽도 독재자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제 상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엑시트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강했던 사료 비료 쪽이 좀 하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아니 우리 강 프로님은 네. 5월에 세린메이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5월 끝났잖아요. 네. 6월부터는 어떻게 좀 가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심심해서 한 이틀 전에 그 최근 20년 동안 커스피의 6월 그 데이터를 분석을 또 해봤어요. 분석하셨구나. 네, 근데 6월은 커스피, 커스닥 둘 다 5월보다 좀 더 안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 네. 같은 경우는 6월이 네. 굉장히 좋았고 네. 6월이 그러니까 2020년 21년 강세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2021년 네. 6월이. 네. 그때 3,300 찍고 그다음에 쫙 내려가기 시작했죠. 네. 그래요? 그래서 뭐 매년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20년 평균은 6월은 별로였습니다. 네. 그래요? 네, 상당히 별로였죠. 네. 그러면 우리 강 작가님도 안 들어갈 예정이에요? 제 비중은 계속 낮습니다. 네. 비중은 그러니까 네. 다운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뭐. 6월에 좀 많이 들어갈까 했는데. 6월이요? 아니 뭐 작년 같은 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모르는 거고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하여튼 6월은 5월보다 별로입니다. 더 네네. 좋지 않았다. 예. 5월에 그런 것도 계산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5월이 많이 빠진 해 6월은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은 하잖아요. 계산이. 그건 제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고. 네. 5월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심심해서 돌려보니까 뭐 6월 10일까지는 꾸역꾸역 버티다가 한 10일부터 25일까지 와장창 가더라고요. 근데 그 평균적으로 됐다는 거죠. 네. 평균적으로 과거 네. 20년 평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그런가요? 네. 그리고 월말에 좀 더 리바운드를 합니다 다시. 네. 6월은. 네. 이건 이제 평균 20년 평균을 그럼요, 내봤더니 그럼요.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네. 올해가 그렇다는 거란 절대 아닙니다. 네. 혹시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요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뭐 증권회사 직원분들도 많이 하실 테고 혹은 네네. 뭐 고객분들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대체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장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한 4,250에서 4,300 정도까지는 이 베어마켓 랠리가 일단 있는 걸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S&P 500 기준이 거의 4,200 언저리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박스권 상단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박스권이죠. 단기 박스권. 그러니까 단기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지금? 뭐 S&P 500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그래요? 같은 경우도 2,700에서 2,730 정도가 기술적인 그렇죠. 단기 2,550이 미치고요. 네, 단기 네. 상단으로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00 정도까지 만약에 좀 더 근접을 하면 조금 현금화를 하자는 이슈가 또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6월 달에 14, 15일 날 이제 FOMC가 또 열리는데 이때 이후로 조금 변곡점이 되면서 다소 좀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르면 조금 현금화를 해서 좀 팔자라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수보다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종목과 관련된 업종 순환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하방을 또 굉장히 뭐 낮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 정도까지 다시 눌려지면은 그 하방부터는
되면 다시 한번 뭐 매수에 대한 관점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가두리에서 좀 놓여 있는. 근데 상단을 보면은 다소 좀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부담스러운 지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한 30포인트만 올라가면 팔 마음 먹은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쟁도 해결이 안 됐죠. 인플레도 사실은 지표가 좀 꺾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 시작되면서 이제 대차협의 축소나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뭐 정리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단을 더 열어놓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인플레 지표가 꺾이고 금리 인상 경로가 다소 완화되면서 뭐 정말 9월 이후에 동결이나 25bp 정도는 끝난다, 뭐 하반기는 안 한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그건 뭐 누가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6월에서 뭐 7월 정도에 조금 오히려 조정 이후에 만약에 뭐 인플레 관련 지표가 꺾이고 그다음에 전쟁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뭐 재건과 관련된 이슈로 좀 엮이면서 다르면 하반기 장이 좀 올해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700, 2,730 그 언저리 저항선이 좀 크다는 거네요. 그죠? 기술적으로는 그 정도의 저항선이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 자꾸 저항을 해? 이제 뚫어야지, 좀 뚫어야지. 가야지 뭘 저항을 하고 그래? 근데 저도 사실 조금씩 이제 오늘도 좀 팔았거든요, 고객들. 대부분 이제 조금 종목을 왜 팔아요? 수익이 났으니까 파는 거죠. 더 사야죠. 수익 나면 수익 난 돈 그대로. 그 뭐 투자의 원칙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줄였고 뭐 조금 더 줄일 건데, 그렇다고 뭐 주식을 다 비우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지금은 섹터에 대한 뭐 순환매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있는 시장이어서 그런 것들 잘 따라가면서 또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끝도 없이 올라갈 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판 거. 네, 후회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막 3,500 갔는데 막 4천 가는 거야, 4천. 네, 가는데 막 아이고 정프로님 몰랐어요. 이런 거 하기 없깁니다. 정프로는 꿋꿋이 갑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네, 아무도 날 믿진 않는 것 같다. 화이팅. 채팅창에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또 주말 앞둔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도 친절히 잘 전해주셨고요. 주말 지나고 월요일 아닌 화요일에 그렇죠? 그렇죠. 네, 화요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네, 해야죠.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요즘에 저희 때문에 너무 바빠지셨는데 아침도 오시는군요. 네. 아닙니다. 뭐 지금 박병창 부장님이 빨리 좀 회복하시면 좋겠고요. 네. 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유, 예. 네, 하여튼 우리 박근영 부장님 늘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